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 2.2%로 3%였던 전분기보다 낮습니다. 또 담보주택 차압 비율은 4.4%로 2008년 2분기의 1.6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차압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만큼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는 이상돈 MC가 이명현 변호사를 초대해 융자 재조정, 재융자, 파산 등 차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의 이상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BT로의 이명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숏세일 전반에 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일반적으로 그 홈오너들이 집값을 밀리다 보면은 비즈니스가 잘 안 돼 갖고 크레딧 카드가 빚이 밀려 있다든가 등등,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 전체적인 빚을 어떻게 청산해야 될지, 그리고 전국에 가서는 그 파산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명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전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 모기지가 밀렸을 때는 이제 모기지 차압 방지 관련된 이제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채무를 졌을 경우에 그런 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파산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숏세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숏세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채무와 이제 압류를 이제 좀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융자 재조정, 영어로는 loan modification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융자, refinancing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산, bankruptcy, 이제 그런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오바마 플랜이라고 하는 그 론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 재조정을 하려면은 어떤 자격 요건이 또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자 재조정은 지금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햄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 행정부의 그 구제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집을 이제 요즘 많이 차압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써서 이제 도와주자라는 게 이제 그게 근본 취지이고, 매달 내는 집값을 많이 줄여서 홈오너가 그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크게 말씀드리면 5가지 이제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집에 살고 계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렌탈 프로퍼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 두 번째는 2009년 1월 1일 전에 집을 사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융자 금액이 72만 9,750불 미만의 융자 금액이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이제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는 굉장히 집값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너무 돈이 없으면 집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충족시키면 융자 재조정을 이제 승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홈오너들께서는 융자 재조정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가지고 있는 그 모기지 잔액에 대해서 재융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론 모디피케이션, 즉 융자 재조정과 재융자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린 융자 재조정은 현재 갖고 있는 그 융자, 그러니까 차용증이죠. 은행하고 그 맺은 차용증을 캔슬하는 게 그대로 보유를 하고 안에 있는 그 이자율하고 아니면 상환 기간만 바꿔서 그래서 계속 그 은행과의 그 계약을 계속 실행을 하는 것이 융자 재조정이고요. 재융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refinance. 원래 있던 그 융자 론을 완전히 캔슬하고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채권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행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현재 쓰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새로 채권을 쓰는 거를 재융자라고 합니다. 재융자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재융자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다시 이제 채권을 써서 호모노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자율을 많이 낮춘다든가 그러는 건데 재융자도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자격 조건으로는 한 번도 집값을 연체를 한 적이 없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크레딧 스코어도 좀 괜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갖고 계신 그 융자의 그 출처가 미국의 주택공사 페니메에서 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융자든가 아니면 거기서 개런티하는 그런 론이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조금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게 안 좋은 점이죠. 융자 재조정을 했을 경우에 원금이 탕감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가능한 일이고요. 하지만은 그게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론을 하신 분 한 해만 그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하여튼 운이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도 최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원금도 10만 불 이상 탕감이 될 수도 있고요. 융자 재조정이 되지 않더라도요, 숏세일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예, 일단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숏셀인 경우에는 숏셀 디파트먼트에서 그거를 이제 관장을 하고, 융자 재조정은 이제 론 loss mitigation department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다른 패키지를 넣어서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호모너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융자 재조정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숏세일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파산이라고 보는데요. 파산을 신청했을 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산의 원래 이름은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라고 하고요. 채권자로부터 이제 어떤 허레스먼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보호 신청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 빚 독촉과 그 다음에 월급 차압 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파산 신청을 되게 되겠습니다. 파산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챕터 7하고 챕터 13이 보통 대표적인 예인데요. 챕터 7은 뭐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한국말로 빚잔치를 한다는 거죠. 빚을 청산을 해서 더 이상 채무가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를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빚이 남지 않고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거를 챕터 7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3, 한국에서는 이제 회생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하는 회생 파산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회생의 경우에는 차압을 막고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서 3년 내지 5년 동안 빚을 이제 갚아나가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챕터 7은 완전히 빚을 이제 청산하는,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를 이제 챕터 7이라고 합니다. 파산을 하고 나서도요, 융자 재조정이나 숏세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타고 다니는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산을 하는 이유는 그 파산 자체에서 뭐 빚만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이제 파산 얘기가 왜 자꾸만 이 집관계하고 이제 얘기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산을 하게 되면 일단 모든 그러니까 차압 과정이라든가 이런 컬렉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원에서 일단 소환장이 날라오고 집을 뺏겠다고 이제 그렇게 날라오게 되지만, 파산 법원에서 일단 모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토매틱 스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동안에 홈 오너는 당분간이지만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넘어가는 걸 일단은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융자 재조정이나 숏세일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죠. 융자 재조정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파산을 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은 부분의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버는 것이 이제 순수한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익 증명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병행한 그런 융자 재조정도 하나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집에 대해서 별로 내가 애착이 없고 경제적으로만 봤을 땐 어떤 투자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폴크로저에 됐다는 그 기록은 남기고 싶지 않았을 때는 숏셀로 바로 진행을 하면 숏셀도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차하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해도 너무 차가 오래됐다든가 마일리지가 많다든가 그러면은 그 차를 가져가지 않고요. 법으로 부부해서 4,800불의 그 익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지 않으면 차를 가져가지 않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뭐 맥도날드를 갖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바로 황금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 그냥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파산 법원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되면 비즈니스를 그냥 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채무는 사라지고 이제 좋은 것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영현 변호사님, 지난 2회에 걸쳐서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